오늘도 역시 그 QI 샘플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오늘 해서 이제 QI 샘플은 마지막 끝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칼마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배울 겁니다. 이게 이제 QI가 일종의 그 파싱을 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카르마는 그 파싱을 된 거를 새로운 형태로 변형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그거 배우고, 이번에 이제 QI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기본 세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기본 세팅하기 위해서는 경로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위 두 번 올라가서, 두 번 올라가면 인크루드 경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LIB 경로는 스테이지에 LIB 되어 있네요. 따라서 세팅해보면, 인크루드 경로는 헤드와일 경로는 위에 두 번 올라가면 되고요. 그 링커의 경로는 어디냐면 위로 두 번 올라가서 스테이지 아래에 LIB라는 경로가 링커의 경로죠. 그 링크 파일들의 경로. 그래서 확인 누르기. 이렇게 하면 이제 세팅은 끝나고요.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만들 샘플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파싱하는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요런 그 문자들을 보는, 여기 다운표를 뺄까요? 이렇게 해서. 요런 문자들을 주로 보는 데가 어디서 보냐면, 주로 웹에서 쿼리 날릴 때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웹에서 쿼리를 날리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뭐, 페이스북?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뜨잖아요, 요거. 요런 형태가, 요 형태하고 똑같죠? 쿼리 값이라고, 그, 물표 다음에 들어오는 쿼리 값. 그 쿼리 값을 분석하는 그 샘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요런 거를 파싱하는 거. 흔히 이제 많이 실제로 쓰는 형태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헤더 파일들을 일단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쓸 거는 아이오스트림하고 스트링, 그 다음 맵하고 벡터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I 쪽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QI.http하고 그 다음에 퓨전의 include 아래에 stdpair.hpp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개의 헤더 파일을 사용할 거예요. 일단 그 퓨전을 사용했다는 뜻은 결국은 우리가 파싱한 결과를 어떠한 그 타입으로 바꿀 때 파싱한 결과하고 어떤 타입하고 어떤 어답팅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TD 페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표준에 있는. 그거를 사용하려 그러면 그 파싱한 결과를 STD 페어하고 어답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페어를 파싱한 타입으로 바꿀 수 있고, 파싱한 타입을 다시 페어로 바꿀 수 있고, 어댑터 타입을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녀석이에요. 페어도 있고, 뭐, 트리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기존에 퓨전 언더바 어답터 스트럭처 뭐 이런 거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STD 자체를 STD를 하고, 그 파싱한 타입하고 연동을 걸기 위해서 STD 언더 페어라는 어답터를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이 클라이언트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는 많이 사용하는 걸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똑같이 보스트에 스프라이트에 큐트라는 이름을, 그 내부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정의를 할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파싱하려는 내용은 이 그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가 키고 뒤에가 밸류이죠. 얘는 키만 있는 거고 밸류가 없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얘는 키3은 K3이라는 키3이라의 키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밸류가 되고 키 밸류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떤 형태로 만들면 좋겠냐면 이런 형태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런 타입으로 일단 맵으로 보는 거죠. STD 맵도 여기 보면 여기에 어댑팅을 안 했잖아요. 얘는 자동으로 어댑팅이 돼요. 맵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맵이라는 게 키 밸류에 대한 컨테이너잖아요. 키하고 밸류하고 형태의 컨테이너인데 키로 스트링, 밸류로 스트링 얘가 딱 맞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한 개 이상 존재할 수 있으니까 맵에다가 딱 집어넣은 맵 컨테이너니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이 녀석이 결국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파싱했을 때의 최종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얘를 파싱하면 그 결과를 얘로 넣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머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머를. 그래서 그래머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우선. 우리가 그래머를 만드는 방법은 QI의 그래머라는 로부터 상속받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를 맨 처음에 템플릿 인자를 넘겨주고, 그 다음 두 번째 값이 뭐였냐면, 리턴 타입이잖아요. 얘가 파싱하면 리턴 타입이 얘이고, 아규먼트는, 외부에서 받는 아규먼트는 없고, 리턴 타입은 페어 언더바 타입이 되는, 이렇게 파싱한다는 거죠. 나머지 뒤쪽에 있는 인자들은 디폴트 인자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느낌이 대충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은 키 부분을 따낸다고 그러면 키를 따낼 때 룰을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QI 룰을 사용해서 똑같이 틀을 쓰는데 얘는 키의 이제 결과 타입은 ST 스트링으로 리턴할 거예요. 키가 여기 보면 여기 쭉 갖고 내려올까요? 갖고 내려서 보면 여기 있는 이런 게 키잖아요. 키 2. 그거 키 2라는 문구가 여기에 이제 보관이 될 거예요. 얘가 여기는 요거를 분석해서 넣을 거예요. 여기 키 2, 1, 2, 3 요거를 분석해서 들어가니 그러니까 얘는 분석한 결과가 결국은 스트링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밸류도 똑같겠죠. 밸류도 똑같은데 똑같은 타입이고요. 이름은 밸류고 얘는 이 물음표 등호 다음에 있는 요 녀석이 되겠죠. 밸류 1, 밸류 3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세트가 뭐가 되냐면 여기 이제 ST 페어가 사용되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 키하고 밸류를 묶은 거. 키하고 밸류를 묶어서 키하고 여기는 밸류를 묶어서 페어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두 개 스트링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조합돼서 최종적으로 여기 키에 얘네들이 조합이 이루어질 거예요. 키하고 밸류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필요하죠. 얘하고 똑같은 타입, 이터레이터 똑같이 받고 페어 타입 똑같은 룰이 필요해요. 얘는 쿼리고. 그래서 얘는 타입이 뭐냐면 이제는 얘가 지금 몇 가지는 뭐였냐면 키 밸류였다 그러면 얘는 컨테이너잖아요. 키 밸류를 묶은 STD 맵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한 개 이상. 자, 그래서 코딩을 짜보면 생성자에서 똑같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전에 해준 것처럼 이렇게. 항상 생성자에서는 베이스 타입에다가 인자를 하나 남겨줘야 되는데 이 인자는 룰이 되고요. 룰이 되는데 그 룰이 가지고 있는 템플릿 아규먼트는 템플릿 아규먼트 항상 얘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상속받을 때 사용한 요거하고 똑같은 게 들어가 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저게 지금 퀄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키를 얻어올 거예요. 키는 이 앞에 있는 요 문구들이잖아요. 키를 얻어오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이 키에 대한 룰은 문자의 열, QI의 커렉터로 시작하는데 시작은 뭐로 해야 되냐면 A에서 Z
소문자, 그 다음 대문자 A에서 대문자 Z, 그 다음에 언더바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시작을. 그렇지만 시작을 뭐로 할 수 없냐면 숫자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숫자가 빠진 대소문자 A, 알파벳하고 언더바를 시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개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올 수 있냐면 숫자 그 알파벳도 오지만 알파벳하고 언더바도 오지만 0에서 9도 다음에는 두 번째 버튼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게 이게 뭐냐면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밸류는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어요.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이 값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숫자로 시작해도 상관없고, 알파벳으로 시작해도 상관없고, 언더바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해보면,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가 4에 뭐 39, 뭐 이런 거, 뭐 4에 45,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얘는 밸류는 그 숫자도 가능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페어는 이 두 개를 묶은 녀석이잖아요. 페어는 두 녀석을 묶은 녀석인데 키만 들어올 수도 있고요. 키만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호 다음에 밸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를 썼는데 여기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 같긴 한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이 페어가.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키란 녀석은 키1은 키만 있고 밸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뒤에 등호를 넣으면 안 되고 등호가 있으면 값도 있어야 되고 등호가 없으면 값도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뭐 0이거나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이게 그룹에서 마이너스를 해놔서 이게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페어인 거죠. 두 개를 묶은 거. 키하고 밸류는 묶은 한 세트. 다음으로는 쿼리예요. 쿼리는 결국은 페어하고 페어가 연이어 있는 거잖아요. 페어가 있고 다음에 또 페어가 오는데 걔가 한 개 이상 포인터니까 별 표시니까 0개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페어가 올 수가 있는데 그 앞에 올 수 있는 문구가 앞에 오는 문구가 여기 보면 가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가로가 들어가 여기 가로거든요. 앞에 오는 문구가 세미콜론이거나 엔드 문자다. 여기 보면 위에는 세미콜론이잖아요. 세미콜론이거나 엔드 문자로 델리미터를 사용한다. 구분자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분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쿼리고 이 쿼리는 타입이 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만들어지면 결과가 계속 푸시백 되듯이 맵에 계속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이 저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쿼리에 QI 한 다음에 세미콜론 하고 그 앰퍼샌드 있잖아요. 요거요? 네, 근데 앰퍼샌드는 왜 닛을 안 쓴 아, 건지. 요게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일단 요걸 보시 여기 보면 요 오퍼레이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퍼레이터를 만들고 싶어요. 뭐 2하고 3 사이에서 작동하는 오퍼레이터를 만들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두 개 다 프리미티브한 타입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 오퍼레이터는 내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쵸? 네, 그러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클래스 내가 A를 만들어요. 인티저 A를 넣어놓고 퍼블릭으로 해서 A에서 인티저 A를 받아요. 레퍼런스로. 네.
언더바를 쓸게요.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값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얻으면 밸류를 다시 얘를 또 그 뭐라 그러냐면 오퍼레이터로 해서 인티저로 다시 리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버렸냐면 인티저를 감싼 객체가 돼버렸잖아요. 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면 얘는 객체가 되는 순간이 딱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러면 요들 사이에서 뭐를 정의 내릴 수 있냐면 내가 얘 사이에서 오퍼레이터 얘를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얘가 하나가 두 개 다 빼버리면 얘가 에러예요. 이렇게 아, 해버리면. 그렇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하나가 객체로 바꿔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객체하고 얘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음, 뒤에도 쓸 수는 있어요. 써도 돼요. 뒤에도 똑같이 써도 되는데 아, 네. 지금 하는 이유는 얘를 한쪽을 객체화해야지 오퍼레이터 얘를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 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작하려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그, 아이오 스트림의 그 맨 처음에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네. 아, 객체화해야지 오퍼레이터를 사용자가 정의 내릴 수 있으니까. 네. 이하 연산자를.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죠? 네네. 예.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할 때도 보면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할 때 여기도 써도 되는데 얘가 객체잖아요. 이 밸류가 룰로 만든 거니까 얘는 되는 거죠. 이렇게. 다 그런 식이에요. 여기 있는 게. 얘도 쓸 수 있는데 요 사이에 살려 그러면 얘를 해서 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용하는 함수를. 그걸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로세서, 파스 언더바 프로세서는 이름을 똑같이 할 거고 여기 있는 그 두 번째 인자가 페어, 우리가 최종 그 결과 타입이 페어 타입이잖아요. 페어 타입에 대한 레퍼런스를 주면 여기다가 그 값을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그 다음에 빈 문자열이면 파싱은 안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 파서가 만든 파서는 요 녀석이죠. 여기 클라이언트의 쿼리의 이터레이터의 q 파서가 실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파싱을 할 거예요. 이때 이제 파싱하는 함수를 얘를 썼어요. 파스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그 프레이스 언더가 파서를 사용했는데 얘는 그냥 파서를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는 first, last 들어가고 세 번째 인자가 파서예요. 네 번째 인자에 스키퍼가 없이 얘는 그 스키퍼가 없는 거죠. 그 파싱하는 거 사이에 들어가는 스키퍼가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여기서는 그 여기 예를 들어 요거는 이렇게 되면 오류라는 거예요. 스페이스바가 들어가면. 쿼리에서는 이게 딱 가득 채워져야 되거든요. 스페이스바를 쓸 수가 없어요. 쿼리가. 구문 문법이. 그래서 그냥 얘는 뭘 쓰냐면 스페이스바가 필요 없이 쭉 연이어서 파싱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프레스 파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파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하면 되고 마지막에가 얘가 어트리뷰트 타입이거든요. 파시한 결과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거하고 같지 않으면 중간에 파싱이 하다가 오류가 파싱을 못하는 상황이 파싱하다가 파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얘는 이제 일단 오류라고 보는 거고 완벽하게 끝까지 파싱했을 때만 파싱이 완료됐다고 하는 풀 매칭을 사용하고 있는 게 모든 것이 이 파서를 다 만족한다고 보고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그리고 기존 코딩은 거의 유사해요. 그대로 붙이고 설명만 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코딩은 저는 똑같아요. 커맨드, 겟 라인으로서 쭉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Q나 대문자 Q, 소문자 Q가 되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파스 타입을 내가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 페어스 타입을. 그래서 프로세서에다가
begin and, 커맨드에 begin and 넣고, value 넣어서, 이거 보고요.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 얘가 맵이잖아요. 맵에서 뽑아와서, first, last,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 좀, 이렇게 하게 되면, 리턴되는 타입이 보면, 요 녀석이잖아요. 매바 키잖아요. 그 매바 키를 여기서는 first, last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입을 보면, ASCII 페어로 이게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맵이 아니라 페어로 되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전체 코딩을 돌려보면, 혹시 여기까지 뭐 못 따라오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코딩을 제가 카톡에다가 전체적으로 한 세트를 올려줄게요. 다 못 넘어가나? 소스를 제가 하나 올려줄게요. 혹시 늦게 들어가시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여튼 작성된 샘플이에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이거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여기 있는 걸 복사해도 되나? 키하고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오른쪽 맞추면 되네요. 그래서 누르면 키1은 아무것도 없고요. 키2는 밸류 2잖아요. 키 밸류에서 쭉 추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대신 이제 들어올 때 순서가 그 맵을 사용했기 때문에 맵에서는 자체적으로 맵 컨테이너는 자체적인 방식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또 데이터를 정렬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출력하는 게 입력된 순서를 따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녀석도 되겠죠. 구분자를 우리가 그 세미콜론도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키 1, 2, 3, 4는 차례대로 출력이 되어지네요. 이렇게. 근데 입력하는 순서가 좀 다르지만.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그 맵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이걸 벡터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최종 타입을. 얘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벡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벡터로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얘가 최종 타입이니까 맞게 알아서 얘 녀석이 해서 뭐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벡터를 할 때는 얘가 페어가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구나. 얘는 중간에가 페어가 들어가줘야 되죠. 이렇게. 벡터는 ASCII 페어를 요소로 갖는 형태.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작동을 하고요. 똑같이 작동을 하고 아마 순서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순서가 유지가 되죠. 입력된 순서를 따라서 키1, 키2, 키3, 키4 입력된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맵을 쓰게 되면 맵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정렬시키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벡터를 쓰게 되면 결과 타입, 최종 타입을 벡터를 쓰고 페어를 쓰게 되면 그 데이터도 정렬돼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놓으면 당연히 얘는 잘못된 게 아니겠네요. 얘도 키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바가 들어가 버리면 중간에 스페이스가 들어가면 얘가 오류 있잖아요. 얘는 파싱이 안 된다 뜨고요.
그냥 연료 숫자로 시작하면 Q가 숫자로 시작하지 못하니까 역시 오류고요. DB 뒤쪽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는 Q 하나로 보는 거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거로 이제 그 QI 쪽의 샘플은,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 그 샘플들을 확인해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직렬하고는 좀 다르죠. 네, 직렬하란 말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시리얼라이징이라는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원래는 시리얼라이징이라는 거는 한쪽에 저장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저장했다가 저장한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걸 저장했다가 다시 그 읽어들여서 다시 객체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대부분 직렬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파싱 하는데 파싱할 때 뭐 맵을 쓰느냐, 벡터를 쓰느냐 이런 거 뭐 그런 얘기죠. 예.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거로 그 QI 쪽 샘플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부터는 카르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마 내용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카르마 쪽 제가 잠시 검토를 해봤는데 아마 3강 이상은 안 나갈 것 같고 아나의 3강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QI를 배웠는데 그 개념 그대로 올라가는 거라서 그대로 거의 쓰는 거라서 크게 배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강에서 3강이면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스터디를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